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강의는 사실은 뭐 몇 년 전의 강의보다는 최근의 강의가 우리한테 정말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의 강의 지요셉 대표의 강의를 들으면서 필사를 했고,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렇는데 저는 이제 오늘 강의에서도 그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엄청난 비전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비전을 여러분과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예 그냥 강의를 뭐 내용을 따라온다 이거보다는 진짜 이 마이 웰리스 랩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어떤 비전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 잘 됐죠? 예, 공유 리드, 괜찮으십니까? 리더님, 네, 슬라이스 다음 장이 같이 보이거든요. 네, 괜찮으시죠? 발표자, 예,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생활 속에 AI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이게 한 해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떤 병에 걸리고, 그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어떻게 케어한다는 건 아프면 이제 건강할 땐 괜찮고 아프면 그때 사 약을 먹고 영양제 그때 사 이렇게 먹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정도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의 어떤 60대와 지금의 60대, 70대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60대, 70대도 아직 창창한 사회생활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래 살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도, 60대, 70대 이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어떤 노화에 의한 병, 그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대사질환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어떤 약을 먹고, 죽을 때까지 건강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까지 살면서 우리가 건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하고 자기 자신을 꾸미고 그래서 정말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서민규 차장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조인트 가드가 20대에 그렇게 잘 나간대요. 왜 잘 나가겠습니까? 그대들은 우리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운동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미리 챙겨 먹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효실 대표의 강의를 이렇게 몇 가지 들으면서 계속 제너레이션 체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본 아메이어 예를 계속 들고 있거든요. 물론 올해 2월, 3월에 일본에서 마이랩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과연 제너레이션 체인지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주도권, 가치관, 방식이 바뀌는 현상이고, 지금 우리가 기성시대에는 안정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에 충성하게 됐고, 거의 오프라인에서 시간과 돈을 쓰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제네레이션이 MZ세대, Z세대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안정성보다는 의미, 공정, 자기가 중요한 사람, 자기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가치, 경험, 윤리 소비가 필요했고, 시간과 돈을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TV를 통해서 정보를, 들어왔다면, 지금 세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듣고 있어요. 자, 나 유튜버와 다른 사람 유튜버가 여러분 다른 거 아시죠? 자기 맞춤에 따라서 내한테 필요한 정보를 유튜브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나한테 맞는
내한테 중요한 이런 정보가 중요하고 내한테 맞는 제품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제품 좋아. 뉴트리얼트 더블엑스 좋아. 좋으니까 먹어. 이 제품 먹으면 비타민 C 좋은 거 알잖아. 그냥 먹어.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세일즈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의 세대는 유튜브 세대예요. 그래서 내한테 필요한 이거 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내한테 왜 필요하는데 이게 왜 내한테 맞는 제품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네레이션 체인지는 일종의 나이가 따라서 시대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시대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고 시대 운영 방식 자체가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일본 아메이가 제네레이션 체인지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서 거의 우리의 2배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폭락하는데 3년밖에 안 걸렸어요. 3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보다 조금 일본이 앞서가기 때문에 제네레이션 체인지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원했어요. 나를 위한 정보를 원했고 플랫폼이라는 온라인을 원했는데 기존은 그것들이 받쳐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2월에 지금 마이랩이 일본에 출시되거든요. 일본에서 완전히 젊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1년 동안 그죠? 그 마이랩의 첫 물량을 이 일본에서는 지금 몇 달 만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도 물량을 한 2배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 맞춤형 정보를 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광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아메이는 이것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아메이가 전 세계 처음으로 전 세계 처음으로 마이랩을 준비를 했고 지금 마이 웰리스 랩도 준비돼서 출시됐어요. 자, 모두 다 플랫폼 기반이고 모두 다 개인 맞춤형 제품을 권할 수 있는 우리 도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제네레이션 체인지를 우리는 미리 준비했고 그죠? 그래서 커튼 점프를 할 시기가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블릭스를 들고 가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이를 검사를 하고, 마이 웰리스 랩을 돌려서, 당신은 특별해.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달라. 당신은 면역적인 게 약하고, 당신은 어떤 신경 부분에도 약한 미생물을 약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 제품이 필요해. 이 제품을 먹어서 이렇게 관리해야 돼. 그렇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선생님 역할을 했을 때 이 소비자들은 훨씬 더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마이랩을 엄청 더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오래 사는 거 여러분도 원하시지 않으시죠?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이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병이 진짜 많아요. 병이 많은데 약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 먹어서 병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병이 났는데 그 병이 난 이유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병이 난 이유를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이제 출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전자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야. 유전자가 우리가 다 다르니까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면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왜 내가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내가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것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한 10년 정도 이 유전자를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은 99.9%가 다 똑같게 나왔어요. 자, 0.01% 때문에 0.01이죠. 예, 그 퍼센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개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자의 관계를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픈가는 결론은
환경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이 환경이 엑스포좀이잖아요. 자,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훨씬 더 많은 화학물질이 우리가 접했어요. 살충제, 중금속 같은 화학물질 접했고 대기오염도 너무 많이 심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먹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에 비해서 인스턴트, 살균된 거, 멸균된 거, 즉석식품 이런 거 너무 많이 먹고 있잖아요. 농약도 너무 많이 치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습니까? 이제 먹는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안 건강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중국인 쌍둥이가 있었어요. 이제 일란서 쌍둥이가. 그래, 한 사람은 중국에 살고, 한 사람은 미국으로 입양이 간 거예요. 40년 뒤에 만났어. 두 사람이 똑같겠습니까? 한 사람, 미국에 입양된 사람은 뚱뚱하고, 중국에 그대로 있던 사람은 그대로 날씬했어요. 아, 이게 환경 차이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아도 환경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아메이는 2015년도부터 지금보다 10년 전부터 이 환경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웰 프로젝트를 해서 여기에 들어간 금액이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을 넣어서 진짜 환경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된 것들이 우리 제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집에서 살아.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집에서 살아. 똑같이 먹고 있고, 똑같이 같은 곳에서 자. 근데 누구는 병이 있고 누구는 병이 없어. 그럼 이게 환경으로 설명이 되나요? 우리 소비자 중에서도 쌍둥이를 가지고 있는 집이 있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더니 다르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아이 둘이는 얼굴 똑같이 생겼지만 이 아이 둘이는 다른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유는 결론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 두 분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쌍둥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은데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차이? 마이크로바이옴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이 보여지는 건강 상태도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이제 실험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 검증을 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의사들도 인식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90% 유전자에 의해서 질병이 발현되는 건 10% 정도고 나머지 90%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질병이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진짜 1에서 2kg밖에 살지 않아요. 30조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전자가 내 몸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들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장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우울증, 또 자폐, 또 폐질환, 또 간질환, 피부질환, 심혈관 질환, 콩팥질환, 위장관 질환이 거의 대부분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믿지 못했대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만약에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대요. 자기들이 이렇게 항생제를 처방한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 시대 때, 2세 이전에, 2세 이전에 항생제를 먹은 아이들. 과 먹지 않은 아이들이 5살이 넘었을 때 건강 상태가 어떻는지 조사를 해서 다 밝혔더니 진짜 항생제를 많이 먹었던 아이들은 5세 이후에 더 많이 건강하지 않고 그런 자가 면역 질환 쪽으로 발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다 확인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항생제 처방을 하면 이제 유산균도 같이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음. 자, 그래서 노화의 12가지 홀마크라는 이 셀지에 나오는 논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셀지에 나오는 논문인데 노화의 12가지 홀마크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늙어지는 12가지 마크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파지는 12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열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미생물 불균형, 세포간 신호 이상,
영양 감지 기능 이상, 만성염증, 줄기세포 고갈, 세포 노화, 자가포식 장애, 텔로미어 소모, 후성 유전학적 변화,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유전체 불안정성, 단백질 항상성 상실, 이 12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노화가 되고 이 12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미생물 불균형이거든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장 속의 미생물이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인체 각 기관과 생리 네트워크를 매개하며 노화, 질병의 핵심 징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신 건강의 조율자가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죠.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는데, 하버드랑 HM이 같이 이제 연구를 해서 하나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마이크로바이옴 나이하고 실제 나이하고 잘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딱 40 정도가 되면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40대부터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어쩌면 인간의 노화 속도가 40대 근방에서 확정되는 것 같다라고 하버드 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40대 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건강 나이가 25살인 저속 노화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60세. 가 이렇게 벌어지는 시점이 40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면 이 속도로 50대, 60대로 이어간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노화 속도가 진행이 되고 이 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미생물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0대가 우리가 또 엄청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네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 노화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노화가 아까 장내 미생물 변화랑 연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건강하게 장내 균형을 잘 유지를 하면 영양소 소화 흡수 잘 되고 대사 효율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병영군 침입을 방어하고 장벽 기능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제 뷰트리산 같은 단세 지방산, 인돌, 담즙산 같은 생리 활성 물질도 잘 만들거든요. 그러는데 장내에 이 미생물이 불균형해 버리면 다양성이 떨어지고 유익균이 떨어지고 유해균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단세 지방산, 담즙산 생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만, 당뇨, 암, 심혈관, 만성질환, 자가면역 질환 같은 이런 질병이 생기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이렇게 균형적으로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30조의 어떤 이런 생태 군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똥을 먹는 거잖아요. 그냥 항생제로 네 속에 있는 미생물 다 죽이고 좋은 사람의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가 좋은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분별을 그대로 이식해서 그냥 그렇게 바꾸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원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먹거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먹고 그죠? 그렇게 해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잘 만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하고 식물성 식단, 이런 식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내 불균형을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12가지의 그죠? 노화 지표가 나오죠. 이 노화 지표 12가지 중에서 요 세 가지는 유전자적 원인이에요. 자, 유전자적 원인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사실은 손댈 수도 없고, 우리가 이 결과를 안다고 해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자, 요 나머지가 하나는 마이크로바이옴 요인이고 나머지 요게 라이프스타일 요인이에요. 결론은 환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미생물 조성이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 결과가 달라져요. 그죠? 분명히 지금은 똑같은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였는데 내가 뭘 먹는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내가 운동을 하는지, 내가 수면을 잘 자고 있는지, 스트레스가 어떻는지에 따라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또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당신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안 좋다면 요것들을 변화시키면 이것들을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관리와 개입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개선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저는 옛날에 과학 선생님이었잖아요. 열심히 이제 소화 과정을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틀렸어요. 지금은 틀렸는데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마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먹은 거를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탄수화물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그 탄수화물만 해도 수백 개의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수백 개의 화학 구조를 우리 사람이 이걸 다 분해해서 소화시켜서 이거를 혈액내로 유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소화시킬 수 있는 거는 17개밖에 안 된대요. 그럼 수백 개 중에서 17개만 분해를 하고 나머지는 분해되지 못하면 그대로 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천년물들을 생각을 하면 수백억 개의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수백억 개의 화학 구조를 가진 이 영양소들을 다 분해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람은. 그러면 이걸 누가 분해를 합니까?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서 이걸 우리 몸속에 넣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어떤 영양소가 페르세틴이라는 영양소거든요. 항산화력이 아주 좋은 페르세틴이라는 영양소인데 이 페르세틴이라는 영양소는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면 이게 우리 사람이 분해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장을 지나서 대장에 가서 이 미생물에 의해서 이게 분해돼서 대사산물로 바뀌게 되고 이 대사산물이 혈액내로 유입해서 신경질환, 심혈관, 폐, 콩팥, 그다음에 대장 쪽으로 전부 다 전신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퀘르세틴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퀘르세틴을 분해할 미생물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미생물이 없을 때 퀘르세틴은 우리 몸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양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만병의 근원은 장에서입니다. 장이 좋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장이 좋다는 의미는 여러분 뭔가요? 어, 장이 좋다는 의미는 우리는 이제는 알죠. 장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 몸에 도움을 되는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 미생물들이 우리가 먹은 것들을 잘 분해시켜주고 잘 혈액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우리 건강에 그게 장이 좋다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소장에서 분해 흡수되는 칼로리가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85%에서 85%? 70%는 이런 미생물들이 전부 다 분해를 하고, 그래서 소장 말단의 미생물이 한 2,000종 정도가 있고, 우리 몸에는 30조들의 미생물이 이제 분해를 시작해서 대사체를 형성하고 이것이 녹아서 대장으로 흡수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을 많이 가지고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내 몸에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식이 약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음식을 잘 먹으면 그게 약이 돼요. 근데 그게 약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제약회사를 수백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몇 개밖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몇 개밖에 가지지 못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거는 이 헬스케어의 정말 가장 큰 게임 체인지가 된다는 거죠. 모두 다 간다는 거죠. 좋은 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인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삼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있는 게 중요하고, 석류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석류를 분해시켜서 우리 치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에 도움이 되는 유로리킨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에퀄은 워낙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이 에퀄을 한국 사람들이 한 35%만 분해를 해요. 자, 저도 옛날에 우리 단백질 먹으면 진짜 소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고 가스 차고.
그래서 진짜로 제가 제일 나중에 한 3년 동안 더블엑스만 먹다가 단백질을 먹기 시작하고 단백질을 먹으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걸 저는 이제 이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에코를 만들는데도 미생물이 필요하는데, 진짜 이 에코는 갱년기에 진짜 좋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갱년기 여성들한테 갱년기가 너무 심하면 병원에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가 전 세계에서 몇 개밖에 없대요. 그 정도로 에스트로겐을 만들기가 진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 에스트로겐 같이 어, 만들어지는 이 에퀄이 진짜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 몸이 이 에퀄이 여성 호르몬으로 인식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분명히 단백질인데 여성 호르몬과 거의 똑같이 생겨서 우리 몸이 여성 호르몬으로 생각을 한대요. 제약회사에서도 만들지 못하는 이것을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서 콩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그런 능력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 먹고 있어요. 너무 잘 드시고 계시고 진짜 다 드시고 있지만 이런 좋은 제품, 좋은 식품, 그리고 또 좋은 영양제를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은 진짜 효과가 좋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죠? 더블엑스를 먹였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어떤 분은 더블엑스를 하루에 세 알만 드시거든요. 우리 원래 12알을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루 세 알만 먹어도 더블엑스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런 분은 진짜 반응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었더니 잘 모르겠다. 내가 먹었더니 너무 불편하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비반응군의 차이는 결론은 개인 간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개인 간의 마이크로바이옴 차이 때문에 반응군과 비반응군이 구별이 된다면 비반응군을 반응군으로 만들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일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메치니코프가 100년 정도 지났대요. 100년보다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이 메치니코프가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유산균이 장에 좋고 유산균이 건강에 엄청 좋다. 유산균을 먹으면 장수한다. 이런 개념을 우리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도 그냥 유익균, 유해균 요 정도만 알았지 우리 이 정도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정보가 없었잖아요. 없어도 사람들은 이게 장수에 도움이 된다니 유산균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알아요. 왜 유산균을 섭취를 해야 되는지. 그죠? 장내에 200에서 2천 종의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건강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30조의 미생물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어, 그래서 이 30조의 이 미생물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들이 원하는 식이섬유를 먹고 이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서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더블엑스를, 겉모닝을 잘 먹고 효과를 보고 근육도 잘 생기고 아이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한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훨씬 더 건강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나 우리 지금 우울공황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은 현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왜 아픈지를 몰라요. 너무나도 많은 이상한 질병들이 많이 생겼고, 이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왜 아픈지, 어떻게 하면 이 질병들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지금 현대 의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전부 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장내 미생물이 너무 줄어서 생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이분은 지금 아마존에서 한 번도 현대 문명을 접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다양하죠. 이게 미국의 마이크로바이옴, 인 상태랍니다. 한국도 거의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인스턴트, 멸균된 거, 방부제, 그다음에 즉석식품,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환경오염도 너무 많이 되고.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또 엄청나게 많은 약들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어떤 면역계 문제에, 이제 빨간불이, 어,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요 똑같은 사람의 일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그다음에 태어났을 때, 그다음에 어릴 때, 아동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 한 사람도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합니다. 변하거든요. 변하고, 변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우리 이제 임신기,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렇게 정체기가 있어요. 정체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 떨어지는 시점부터 우리 몸이 급속하게 노화가 되고, 이제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이런 면역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면역의 문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잘 유지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도, 지금 병원에서도, 대변 검사 하거든요. 대변 검사 하는데 누구 거는 어떻게 다루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병원에서 하는 대변 검사는 당신 속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요거까지만 합니다. 그죠? 당신 속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를 이제 그 알아보는 게 1세대 기술이에요. 근데 1세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대사체를 만들고 있는지, 요거를 분석하는 기술은 지금 없어요. 이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HM이에요. 세계 최초로. 어, 그리고 이 미생물을 분석하고 대사체까지 분석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좋은 대사체를 만들 수 있게 미생물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런 1세대, 2세대의 기술을 가지고 이런 3세대 기술까지도 지금 HM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키고 어떻게 하면 대사체가 좋아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피마스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최초로 출시한 제품이 우리 마이랩이잖아요. 자, 그래서 피마스 기술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 대사체도 높일 수 있어요. 이렇게 높이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대변 검사를 하셔야 되고, 이 피마스 기술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넘은 것 같죠? 3년 넘은 것 같거든요. 이런, 피마스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맞춤형 유산균이 지금 우리는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이게 지금 전체 개인 맞춤형 시장에서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한국 아메가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비슷한 제품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팔리는데. 그런데 이거는 독점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피마스 기술을 가지지 못하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카피를 절대 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변 키트를 주면 이 대변에 있는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그 포스트바이오틱스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분석해내는 게 24시간밖에 안 걸려요. 이걸 만약에 피마스 기술이 없으면 들으셨죠? 하나 먹고 두 달, 하나 두 달 먹고 쉬고 또 하나 또 대변 검사하고 두 달 먹고 또 쉬고 또 하나 대변 검사하고 또 두 달 먹고 쉬고 이거를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300만 원도 넘게 나올 텐데. 그죠? 이렇게 1년 걸리는 게 이 피마스 기술 덕에 24시간 안에 바로 분석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그 결과에다가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유산균을 넣어서 나한테 어느 게 가장 적절한 유산균인지 처방해주는,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 우리 이 이제 마이랩이잖아요. 자, 그래서 뷰티리산에 대한 비율을 이 이제 지표를 우리가 이제 넣은 지 몇 달을 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제 몇 장 넣었거든요. 단세 지방산이 핵심이에요. 암만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미생물이 단세 지방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지 못하면 혈액 내로 유입이 되지 않아요. 미생물이 유입을 하지 않거든요. 미생물이 만들어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우리 혈액 내로 유입이 되고 그 유입된 그 것들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단세 지방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 뷰티르산이에요. 어, 이 뷰티르산이 많으면 비만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염증도 조절이 되고 인슐린까지도 조절이 돼요. 이거 조절하는 이 이제 약품이 위고비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운자로가 요즘 유행하는 비만 그 조절제예요. 이게 GLP-1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이 이제 비만을 이제 살을 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효과를 내게 되는데 이 뷰티르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GLP-1이라는 물질을 이 뷰티르산이 만들어낸대요. 만들어내서 우리가 진짜 그런 약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비만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경, 우리가 말하는 우울, 공황, 자폐까지도 도움이 되고요. 항염증, 항암, 면역, 대사 이런 것들에 이 뷰티르산이 진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뷰티르산을 잘 만든다. 어, 잘 만든다. 이 말은 내 장벽도, 내 장내 환경이 되게 좋은 편이고 내가 정상 장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내에서 이 장이 우리가 1차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이 장이잖아요. 이 장이 이렇게 다닥 잘 붙어 있는 튼튼한 타이트 정션을 가지려면 이런 충분한 뷰티르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병원군이나 독소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뷰티리산이 부족하면 이렇게 장이 누수가 되게 되고 누수가 되면 그를 통해서 균이나 독소가 유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면역세포가 과세포가 되고 염증 유발이 되고 그죠? 이것 때문에 전신염증 및 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장 누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뷰티리산을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장내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이크로바이옴. 자, 지금 우리가 이런 간염, 결핵, 볼거리, 홍역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별로 걸리는 사람 없고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게 1950년대는 이렇게 많았지만 지금 2000년대가 들어와서는 결핵을 제거하고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 그죠? 그래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복되는 대신에 이거 말고 다른 질병이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일형 당뇨, 천식 이런 것들이 늘었거든요. 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대신 이게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이거의 원인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 바로 소실됐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래요. 보통 잠복기가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핵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항생제에 의해서 이게 정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서 이게 정복이 되고 그 10년과 20년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면서 이런 병들이 온다는 거죠. 바로 항생제 먹어서 바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아마 이걸 쓰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잠복기가 10년이나 20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장 지금 급한 것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아이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의 첫 미생물이 정착하는 시기는 출산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뱃속에서 엄마의 어떤 그런 미생물을 접하고 있어요. 그렇게 접했다가 태어나면서 그죠? 출산을 하면서 새로운 미생물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들어온 이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냐에 따라서 우리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까지도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대요. 지우스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 대변을 분석을 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출산을
자연 분만을 했는지 제왕절개를 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분명히 내가 출산한 데 40년이 걸렸을 거고 30년 전의 일인데도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때 정착한 그 데이터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있어요. 그 창이 16세예요. 어, 가장 중요한 기회는 이 출산이죠. 그죠? 자, 이 태아가 있어요. 이 태아는 모체를 통해서 모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다양한 미생물을 접하고 있다가 유아가 출산하면서 미생물이 정착을 하게 되죠. 어떻게 출산했는지, 그죠? 어떤 영양소를 먹고 있었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아기 때 아팠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유아한테는 이 어떤 미생물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잘 정착이 되면 이 아이는 건강한 면역으로 각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런 기회를 놓쳤어요. 수술을 했거나, 또 어떤 아픔 때문에 어떤 약을 또 많이 처방받았거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 우리 면역이 병적인 면역으로 각인이 돼요.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성인에서 어떤 문제가 발병이 된다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우리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 지우셉 대표는 우리가 진짜 아이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면역이 각인될 수 있도록 16세 이전에 검사를 하고 또 먹여서 또 검사를 해서 계속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고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은 성인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분포 상태가 아이들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지금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3년 넘게 하면서 아이들의 정보가 있고 아이들에 더 맞춤형 또 유산균을 처방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또 감사하지요. 자, 그래서 피마스를 통해서 마이레 마이크로바이옴의 전반적인 그 다양성을 계산하게 되면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도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어요. 마이랩이 없었던 시절에 더블엑스는 정말 소화가 안 되는 제품이었고 처음에는 소화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다면 지금 마이랩이 나온 더블엑스는 너무너무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도 너무 잘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응도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반응자들은 이런 마이랩을 통해서 훨씬 더 잘 반응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비반응자들은 또 반응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뭐에 의해서? 이런 우리가 지금 10만 데이터가 넘었거든요. 10만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서 반응자는 고반응자로, 비반응자는 반응자로 바꿀 수 있고, 이런 비반응자가 이런 엔자임 바이옴, 유전자를 이식시키는 제품에 의해서 훨씬 더 빨리 반응자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에콜 이렇게 중요한 에콜도 이런 이 우리 마이랩에 의해서 더 잘 만드는 몸으로 뉴로리틴도 더 잘 만드는 몸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 데이터를 오늘 요번에 보면서 이걸 열심히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이과 출신이라 이 데이터를 엄청 잘 보는 걸 좋아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셨어요?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우리 프로틴이에요, 프로틴. 프로틴이고, 이 엔자임 바이옴 속에 효소뿐만 아니라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잘 소화를 해내는, 그래서 다른 제품이랑 훨씬 더 다른 탁월한 제품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효소가 더 영향이 큰 거야? 유산균이 더 영향이 큰 거야? 라고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 데이터에 보면 이거는 아무 반응하지 않아. 이제 이게 우리 콩단백질이에요. 요 3.6이 뭐냐면 유산균을 넣었을 때 HM20701만 넣었을 때 3.6배가 분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효소를 붙여서 4.5배가 분해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효소를 넣어서 우리가 단백질을 더 잘 분해하는 게 아니고 유산균을 넣어서 훨씬 더 단백질을 더 잘 분해한다는 거죠.
시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효소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있는 제품은 이런 유산균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효소가 좋아서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찾아낸 단백질을 잘 분해해내는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잘 분해해내는 밀가루를 잘 분해해내는 이 유산균을 넣어서 이 제품이 훨씬 더 효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이랩이 하고 있는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인지 저는 훨씬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이런 어떤 좋은 미생물들을 우리 제품 속에 다 넣는다면 전부 다 반응군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마이크로 바이옴의 데이터가, 마이랩 데이터가 10만 6천 건이에요. 지금 이거보다 더 많아졌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1년에 1,000건 모집한대요, 1,000건. 자, 이게 한국식품연구소에서 1년에 1,000건 해서 7년 동안 7,000건, 8년 동안 8,000건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런데 7,000건, 8,000건은 우리가 한 달 만에도 모을 수 있는 데이터예요. 정말 대단하죠.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이 3년 동안에 10만 건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이 지금 마이랩이 2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태국이 준비하고 있고 유럽도 준비하고 있고 미국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0만 건의 데이터를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 진짜 지금 너무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일본 데이터가 모아진다면, 태국의 데이터가 모아진다면, 미국, 전 세계의 데이터가 모아진다면, 정말 우리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대단하죠. 이거를 내 개인이 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메이가 HEM이 우리 ABO가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 제품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의 공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우셉 대표가 얘기하는 어떤 정보보다 그가 비전을 제시하는 그 말들이 저는 너무 와닿아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지우셉 대표가 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MBC하고 유튜브하고 10년 전에 완전 다르죠. MBC가 큰 회사였는데 유튜브가 MBC를 추월하는데 3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어, 자, 2000 유튜브가, 그죠? 지금 2019년대 18조 원이 됐어요. 왜일까요? 개인 맞춤형이죠. 자, 이마트하고 쿠팡하고, 그죠? 10년 지난 지금 상황에 쿠팡이 40조 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개인 맞춤형이잖아요. 그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유튜브는 딱딱딱 제시를 해줘요. TV를 보면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유튜버는 진짜 시간이 너무 잘 가서, 너무 빨리 가서 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봤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그럼 시간 아깝다는 생각을 할 만큼 유튜브에서 우리는 시간을 쓰고 있어요. 이게 개인 맞춤형. 개인 맞춤형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쿠팡이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쇼핑을 하고 나가려면 저번 달에 이거 사셨는데 안 필요하세요? 이거 당신 저번에 사셨는데 안 필요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데이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개인 맞춤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죠? 이거,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중국은 돈을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면 AI 기반의 헬스케어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AI 기반의 헬스케어, AI 기반, AI에서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자, 오픈 AI하고 구글하고 AI 경쟁에서 구글이 이겼어요. 오픈 AI가 AI를 만들었는데도 구글한테 졌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왜일까요? 구글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이겼어요. 자, 그래서 AI 기반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가 AI를 계속 학습시켜야 돼요. 어. 자, 그런데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의료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면 그 의료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데이터는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이 데이터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빨리 속도가.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이 필요해요. 더 많은 양이 필요하고 그 더 많은 양을 빠른 시간 안에 획득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정확해야 돼요. 특히 의료 데이터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병원에 가서 설문조사를 하신다. 60세, 70세 설문조사를 하시면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하시대요.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는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정확하게 넣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 다양해요. 정말 만 3세부터 진짜 100세, 90세, 100세까지도 우리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요. 그분한테 전부 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면 되고, 그분한테 모두 다 마이 웰리스 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속적인 데이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았을 때 우리의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마이랩이고, 마이 웰리스 랩이에요. 이렇게 속도도 빠르고 더 많은 양을 더 정확하게, 더 다양하게, 더 연속적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회사는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저번에 봤는데 제가 이것도 구글한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요게 시장 영향력 브랜드 파워 리더십이래요. 이게 세로축. 가로축은 제품 포트폴리오 기술력 적용 범위 확장성이래요. 그러면 아메가 여기잖아요. 아메가 제일 높아요. 아메가 제일 높다면 뭐가 제일 높아요? 시장 영향력과 브랜드 파워가 리더십이 아메가 제일 높아요. 물론 제품 포트폴리오는 이 회사보다 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우리보다 매출이 10배가 많은 회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보다 제품 포트폴리오 작을 수 있지만 시장의 영향력이나 브랜드 파에는 1등이에요. 자, 그래서 2027년도까지 전 세계 뉴트리션 시장을 끌고 나갈 리더는 어느 회사인가 했더니 아메이가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타라는 거는 뭐냐? 이게 챗이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은 기업이 이 스타 그룹인데 이 스타 그룹에서 가장 점수를 잘 받은 기업이 아메리카노. 자, 그래서 지오셉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거 2027년도까지거든요. 이 데이터가. 그런데 앞으로 20년 동안 이 리더, 시장을 끌고 갈 리더, 20년 동안 우리가 끌고 갈 것이다. 20년 동안 20년간 다른 회사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격차를 벌릴 것이다. 근데 이 격차를 벌리는 시기가 그 시작이 2025년, 2026년, 2027년이고 이게 폭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할 것이다. 자,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많은 아메가 들어가 있는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서 만들어낸 마이월리스 랩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출시해줘. 그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최초로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한국 아메이가 개척자고 모든 알고리즘의 산실이고 우리 ABO가 파이오니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예방의학 다 끌고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헬스케어 4.0 시대예요. 4.0 시대는 미래를 예측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헬스케어의 트렌드예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데이터가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예요. 왜냐면 아까 출생했을 때의 데이터. 그리고 병이 생기기 1년에서 3년 전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면 미래까지도 사실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우습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제네레이션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고 세상은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오프라인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는, 죄송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는 제일 좋은 제품을 파는 걸 넘어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선생님이 되고,
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있다.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과 아니, 마이웰리스 랩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있다. 한국 아메이가 한 발 앞서서 이 과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해 줬고, 우리 ABO가 그 기회를 얻었다. 라고 지우셉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도 심장이 떨렸어요. 심장이 떨렸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용은 옛날 내용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도 저만큼 심장이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마이랩 진짜 잘 준비해서 이 기회, 우리한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